KTN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가 또 올랐습니다. 국제유가 상승이 주요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러시아와의 정상 무역 관계를 철회했습니다. 이에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러시아의 외국 기업을 국유화할 수 있는 법안을 발표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지속되자 애틀랜타 한인사회에서도 도움의 손길을 모으고 있습니다. 조지아주에서도 학생들에게 성소수자에 관한 교육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소식 잠시 후 전해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1일 금요일 KTN 뉴스입니다. 지난달 1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40년 만에 최대폭으로 올랐다고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무려 한 달 만에 그 기록이 또 깨졌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유가가 오른 것이 원인이라며 화살을 돌렸습니다. 미국의 2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는 전년 동월 대비 7.9% 상승했습니다. 1월에도 40년 만에 최대폭인 7.5%가 올랐다고 전해졌는데 이보다 더 오른 겁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인 7.8%보다도 더 올랐습니다. 가장 많이 오른 건 역시 에너지 품목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전 세계 물가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에너지는 전달보다 3.5%나 증가했고 특히 휘발유가 6.6%나 치솟았습니다. 백악관에 따르면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0일 노동부의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직후 이번 물가 상승의 원인이 러시아에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초래한 물가 급등의 영향을 가정에서 느끼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문제는 물가 상승이 3월에도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유가 상승으로 인한 소비자 물가 지수도 같이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KTN 뉴스 김상은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11일 러시아와의 정상 무역 관계를 철회한다고 발표하고 의회에 동의를 요청했습니다. 관세 폭탄으로 러시아 제재에 대한 압박 수위를 더욱 높이겠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스티븐 기자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11일 백악관에서 러시아의 책임을 묻는 조치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꺼내든 제재 카드는 영구적 정상무역 관계 종료. 이는 미국과의 교역에서 최혜국 대우가 박탈되고 이후 상품에 높은 관세가 붙어 미국 시장에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인 나토, 그리고 주요 7개국 등 동맹국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경제 제재에 대한 공조를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군사작전을 중단하지 않을 경우 추가 조치가 이어질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산 보드카를 포함한 주류와 수산물에 대한 수입 금지도 선언했습니다. 단, 최혜국 대우 박탈 조치는 의회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연방 상하원 의원들은 행정부 방침에 지지를 모은 상태입니다. 국제관계에서 미국의 지위를 고려할 때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결정에 다른 나라들도 따라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미국의 이런 고강도 제재는 미국 경제뿐만 아니라 한국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러시아는 2012년 WTO에 가입해 국제 통상에서 최혜국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KTN 뉴스 스티븐입니다. 러시아의 잔류를 결정했던 다국적 기업들이 비난 여론과 투자자들의 반대에 못 이겨 줄줄이 러시아에서 사업을 일시 중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들 기업 러시아 사업체 경영권을 빼앗겠다고 위협했습니다. 푸틴은 러시아 국영 매체를 통해 생산을 중단하려는 이들에게 단호하게 행동을 할 것이며 외부 경영진을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정부도 이를 현실화할 법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일부 언론에서는 러시아 정부가 외국 기업의 현지 법인을 국유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난민 돕기 운동에 애틀랜타 한인회를 비롯해 동남부 한인연합회와 한인교회협의회 등 여러 한인단체들도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이들 단체들은 기금 모금 창구를 한인회로 일원화하기로 했습니다. 스티븐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 난민을 돕기 위해 한인단체들이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참여단체는 애틀랜타 한인회를 비롯해 애틀랜타 한인교회협의회, 동남부 한인연합회,
그리고 CBMC 등입니다. 특별히 애틀랜타 심포니아가 음악회를 통해 참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들 단체 관계자들은 11일 한인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으로 인한 난민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안타깝게 표했습니다. 이 지구상에서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우크라이나 사태를 봤을 때에 그건 참극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와중에 그 국민들이 당하는 상처를 우리가 그냥 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틀랜타 한인회 이윤규 회장님이 뜻을 밝혀서 저희들도 기꺼이 동참하면서 협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난민을 돕기 위해 음악인들도 함께합니다. 애틀랜타 심포니아의 박평강 지휘자는 오는 19일 오후 6시 한인회관에서 음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이제 저희 음악하는 분들끼리 이제 성금모금 음악회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그 뜻을 이제 한인 회장님과 이사장님께 뜻을 전달했는데 흔쾌히 허락해 주셔서 같이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음 주 토요일 3월 19일 오후 6시에 이 자리에서 저희가 음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박 지휘자는 당일 음악회에 입장권을 판매할지 또는 자율 후원 형식으로 모금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미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각 단체에서 모금된 기금은 애틀랜타 한인회로 전달되며 모금 기간은 3월 말까지입니다. KTN 뉴스 스티봉입니다. 플로리다주에 이어 조지아주에서도 학교에서 성소수자에 관한 언급 자체를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법안 통과를 우려하는 성소수자 지지층은 이 법안을 Don't Say Gay 법안이라고 부릅니다. 이 법안은 사립학교에서 초등학년 학생들에게 동성애나 성적 지향에 관한 교육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공화당 상원 10명이 공동으로 발의했으며 최근 통과된 플로리다의 Don't Say Gay 법안을 모델로 했습니다. 입법 회기에 통과될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공화당의 선거운동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연방증권거래위원회 SEC는 외국회사 문책법을 근거로 지난 8일 미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 5곳을 예비 상장 폐지 명단에 올렸습니다. 회계 감독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중국 기업 일부를 퇴출 예비 명단에 올린 것입니다. 또한 증권거래위원회는 해당 기업들에게 이달 29일까지 상장 유지 가격을 입증할 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미국 증시 퇴출 우려가 커지면서 알리바바나 바이두 등 많은 대형 기업이 중국의 영향권인 홍콩 증시에 추가 상장을 하면서 미국 증시에서 서서히 발을 빼는 분위기입니다. 한편 연방증권거래위원회는 1934년 미국 정부가 자본시장의 질서 확립과 규제를 위해 설립한 준사법기관으로 증시를 감시, 감독하는 대통령 직속기관입니다. 델타 항공사들이 지난 목요일 애틀랜타 하치필드 잭슨 국제공항에서 항의 시위를 벌였습니다. 200여 명의 조종사들은 피곤한 일정, 열악한 신뢰성이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항의에 참여했습니다. 조종사들은 코로나19 여파가 잦아들면서 운행 항공수가 다시 증가한 것에 비해 조종사가 충분히 없다며 지나친 업무에 대한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현재 델타 항공사는 조종사들과 새로운 계약에 대한 협상이 진행 중이며 다가오는 여름 여행 시즌 전에 변경 사항을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MLB 사무국과 선수노조가 극적으로 새 단체 협약에 잠정 합의했습니다. 지난해 12월 2일 시작된 직장 폐쇄 이후 100일이 되기 하루 전인 99일 만입니다. 정규 리그 개막은 기존 4월 1일에서 4월 8일로 연기됐지만 더블 헤더 등을 통해 팀당 162경기 체제를 유지할 방침입니다. 또한 스프링 캠프는 14일부터 시작되며 자유계약 선수 FA 시장도 곧 열릴 예정입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소식입니다. 오늘의 코로나19 현황을 스티븐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3월 11일 오후 2시 50분 기준 미국 내 코로나19 누적 확진 환자는 8,112만 613명,
누적 사망자는 99만 1,916명입니다. 어제 하루 동안 신규 확진 환자는 49,496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2,142명 증가했습니다. 주별 누적 확진 환자는 캘리포니아, 텍사스, 플로리다, 뉴욕, 일리노이 순으로 많습니다. 주별 누적 사망자는 캘리포니아, 텍사스, 플로리다, 뉴욕, 펜실베니아 순입니다. 다음은 조지아주 코로나19 현황입니다. 오늘 오후 2시 50분 집계에 따르면 조지아주의 누적 확진 환자는 191만 8,383명, 누적 사망자는 3만 397명입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563명 증가했고 신규 사망자는 52명 늘었습니다. 다음은 카운티별 집계입니다. 풀턴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18만 2,859명, 누적 사망자는 1,996명입니다. 어제 하루 동안 신규 확진 환자는 27명, 신규 사망자는 3명 증가했습니다. 귀네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17만 3,354명, 누적 사망자는 1,698명입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25명 증가했고 신규 사망자는 3명 늘었습니다. 이상 오늘의 코로나19 현황이었습니다. 다가오는 13일 일요일부터 썸머타임이 시작됩니다. 이에 따라서 오전 2시가 3시로 앞당겨집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 KT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